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의 윤리 강라연입니다. 자, 여러분 3월 모의고사 보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생윤사 전체적인 총평을 통해 3월 모의고사 어떻게 출제가 됐고 이후에 우리가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는지 쌤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월 모의고사 많이 어려웠어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점수대를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시험을 응했을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3월 모의고사는 수능의 시험과 같은 점수가 나오는 그런 모의고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3월의 모의고사가 11월 수능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수능을 준비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토대는 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내용들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생활과 윤리 예상 등급법 좀 소개하면 47점이 1등급 선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개념을 충실하게 공부한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무난히 풀 수 있었던 시험이죠. 근데 특이하게 이제 평균을 보면은 25점 내외 평균이거든요. 보통 생활과 윤리가 29점, 28점대 평균을 유지하는 것에 비해서 조금 낮게 나왔다면 중하위 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생윤의 개념을 아직 충분히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을 응시했기 때문이라고 판단은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개념을 다 익히지 않은 채로 사탐을 봤다면 조금 버거울 수 있었던 그런 시험이었죠. 오답률이 높았던 주제들 5개를 소개하면 역시 우리가 예상했던 고난도 주제들이 다 펼쳐져 있어요. 정의, 심의 불복종, 해외 원조, 환경윤리. 그리고 특이하게도 공리주의, 좀 표현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익히지 못했을 때 틀릴 만한 구성인데 생활과 윤리의 오답률이 높은 주제들은 항상 50% 이상의 오답률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틀린다는 뜻은 그만큼 어려운 주제들을 깊이 있게 공부를 안 했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편견이 있잖아요. 생활과 윤리는 정말 쉬운 과목이니까 이걸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항상 갖는다고요. 생활과 윤리는 분명히 쉬운 과목이에요. 그리고 몇몇의 문제들은 정말 변별력도 없죠. 그리고 그런 문항들이 일반적으로 교육청이든 평가원이든 매번 시험에서 13, 문항은 항상 출제가 돼요. 그래서 정말 공부의 분량이 적어요. 그리고 쉽기도 해요. 근데 이 생활과 윤리가 수능 과목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5개에서 6개 주제들은 정말 깊이 있게 물어봐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자꾸 놓쳐요. 정말 깊이 있게 물어보는데 이 고난도 주제들 정말 깊이 있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간과하고 겉핥기식으로 간략하게 개념을 익힌다면 꾸준히 이번 3월 교육청뿐만 아니라 6, 9, 11월 수능에서도 이런 주제들이 여러분들이 힘들게 할 거예요. 그리고 6월에도 9월에도 수능에도 분명히 50%대의 주제들로 만나게 될 겁니다. 이걸 정복해야지 우리가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고난도 주제들이 되게 중요하구나 체크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윤리와 사상 개념이 다 돌리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을 봤을 때 윤사는 정말 풀어내기가 많이 어려웠죠. 그래서 겨울방학 개념을 익힌 학생들과 겨울방학 개념을 못 익힌 학생들의 간격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선 그렇게 의미 있는 지표가 아니죠. 다만 이제 이 윤사 3월 교육청을 통해서 어떤 부분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가. 오답률 높은 주제들 역시 예상되는 주제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도 뭐 전혀 예상을 깨는 오답률 주제들은 없고 역시 윤사에서는 이런 주제가 어려워. 그리스도교, 성리학, 양명학, 조선유화 이런 주제들. 그래서 선생님이 개념 수업에서 육아를 굉장히 강조해요. 왜냐하면 육아는 도가육아 비교하는 거 육아 한 문제, 조선 성리학 비교하는 거 역시 육아, 그리고 성리학과 양명학 비교하는 거 역시 육아. 결정적으로 언제나 오답률이 가장 높은 문제들은 육아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한 문제가 아니잖아. 육아는 3, 4문제씩 나오잖아. 그래서 꼭 당부합시다. 윤사를 공부하면서 다 좋은데, 다 재밌는데 우리가 가장 포기하고 싶은 파트가 육아 파트거든요.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야. 근데 육아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간략하게 공부를 하면 항상 여기서 고민이 될 거예요. 그리고 윤리와 사상 시험을 치를 때마다 육아 때문에 불안하다고요.
그거보다는 육아를 완벽하게 정리하는 연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유학과 관련된 주제, 그리스도교와 관련된 주제들은 꾸준하게 오답률이 높은 주제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들을 완벽하게 대비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이번 3월 교육청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예요. 전체적으로 생윤사 종합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작년 3월하고 비교해 봤을 때 작년 3월도 서울시 교육청이었거든요. 올해 조금 더 쉬웠어요. 여러분은 좀 어려웠나요? 네, 작년에 비해서는 좀 비슷하거나 약간 쉬운 수준이었고 문제도 특별하진 않았어요. 전통적으로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표현들 그리고 뭐 자주 봤던 기출의 패턴들이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나 새로운 패턴은 없었죠. 다만 중요한 것은 역시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험입니다. 그래서 개념에서 기본적으로 강조했던 내용들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기초가 역시 중요하구나. 그 위에 다른 것을 연습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본에 충실한 시험이었고 기본을 잘 익히는 이런 것이 바탕이 되었을 때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었을 겁니다. 눈에 띄는 것은 50%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들 생윤, 윤사 모두 다 1위부터 5위까지 다 50% 이상의 오답률이죠.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문제들은 절반이나 손을 못 대요. 많이 힘들었다는 뜻인데 항상 강조하지만 변별력의 핵심은 고난도 주제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주제들을 이제부터 자신 있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훈련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계기가 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틀린 것 같고 속상해. 나는 겨울방학 동안에 뭐 한 거지? 좌절하지 마시고 이제 무엇을 제대로 공부해야 되는 것인지 익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는 여러분 전략적인 학습이 필요한데 꼭 당부하고 싶어요. 3월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온 학생들 대부분은 겨울방학에 사탐 제대로 안 한 거거든요. 사실 겨울방학에 국어, 영어, 수학 너무 벅차서 사탐 손대기 많이 어려웠죠. 근데 6평 전에는 분명히 사탐이 완성이 돼야 됩니다. 개념의 완성이. 우리 6월 달에도 전범위를 다 학습하지 않아서 시험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개념이 아직 숙지되지 않았다면 지금 35점 이하의 점수가 나왔다면 개념 전체 아직 다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가지고 6평 전에 개념을 완성하고 차근차근 필요한 내용들을 외워가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개념에 대한 복습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시험을 본 학생들도 역시 고난도 주제들은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고난도 주제들이 전략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선생님과 함께 고난도의 모든 것 수업 강좌를 통해서 고난도 주제들을 이후에 대비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번 3월 교육청은 중요한 것은 지표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주제들이 내가 학습이 돼야 되는가. 역시 고난도 주제에서 변별력이 결정되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시면서요. 앞으로 학습 계획과 방향을 세워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그 중심에 쌤이 좋은 수업을 통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총평 같이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화이팅이에요.